그래서 feather flock together. 지난번에 요 문장을 갖고서 이제 약간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음글곡이라고 해서 stamp라고 하는데,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네. 이게 이제 similar tones applied metaphor가 제일 좀 고상하게 들리는 말이죠. metaphor printer라고 했습니다. 뒤에 뭐 붙는데 잠깐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impress 하는 거라고 그러고 박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형태를 박아낸다 이런 말인데, applied 같은 거 보니까 이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어떤 회사가 떠오르고, 또 유명한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도 떠오릅니다. 할리우드는 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이죠. 할리우드 생활할 때, 또는 미국의 유명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고출발한 무슨 회사? 빌 게이츠도 있지만 죽은 사람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잡스가 만든 회사, 무슨 회사? 애플이네. 이게 애플이 왜 이게 잡스가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그리스적인 거에 대한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물다가 이거 다 먹고 싶지, 한번 사봐, 먹여줄게, 이렇게 상술로서 그림을 그렸죠. 애플라이. 근데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이게 힘을 적용하다 이렇게 단순히 알고 있으면 영어공부한 게 아니에요. 요게 딱 이렇게 this mark belies his intent. belie가 거짓말임을 드러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이렇게 여기 lie. 그 lie란 말을 영어로 할 때, 영어는 참 이게 참 급이 저급한 단어인 것은, lie가 자동사로서 규칙 변화하면 lie, 거짓말하다. 불규칙 변화하면 laying, 기본 공간 움직임으로서 누워있다. 그죠? 눕히는 건 lay죠. 근데 이제 lie의 또 타동 과거형이 lay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맨날 lay 틀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lay를 구르시니까 lay로 해서 자동사도 lay라고 많이 합니다. 어쨌든 애플의 거짓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플을 가진 자가, 서양에는 4대 또 4메이저 애플스가 있어요. 세 가지 하기도 하고, 첫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가 애플이고, 그건 종교사상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윌리엄 텔의 애플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운동에 대한 사관, 아들의 머리에 얹혀놓고 탁 쐈다. 또 하나는 뭐죠? 뉴턴은 진짜 시대의 천재죠. 어떻게 뉴턴이 그 나라에 태어났을까? 난 그게 아직도 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뉴턴의 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대 물리학의 창시자는, 시조가 된 사람은 갈릴레오로 칩니다. 갈릴레오가 쫙 연구한 거를, 정리한 거를 뉴턴이 싹 알짜만 뽑아서 이제 운동의 법칙, 딱 해서 3대 법칙을 만들어놨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데, 벌써 이게 노트와 턴이야. 노트는 갈릴리 거라면, 이 턴은 뉴턴. 그러니까 뉴턴 끝에 이 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뉴턴. 발음할 때는 이때, 요것도 일종의 자음이고, 자음과 자음 사이 낀 티, 이 반자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운틴을 마운틴 할 것 같지만, 마운틴 해서, N 다음에 조음점이 같은 단어 이 발음, 주에서 발음결 이렇게 쓰고, 요 모음은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마운틴, 해서, 하고 입안에서 파이 안 하고, 텐 해야 되는 걸, 마운틴 하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마운틴, 파운틴, 다 마찬가지고, 조지 시튼, 여러분 잘하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깊이 따지는 걸 scrutinize 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examine에 아주 carefully 하는 걸 scrutinize 이렇게 하죠. 이거 명사은 scrutinize예요. apologize식으로 scrutinize, scrutiny. 뭐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한 영어 같아요. 근데 실제 네이티브는 어떻게 하죠? scrutiny. T 발음 안 합니다. scrutiny. 그래도 음가는 모라 값은 있는 걸로 쳐주죠. 그러니까 이때 이게 모라를 인정하냐 안 하냐가 세모라 법칙에서 중요한 키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어떤 형태를 갖다가 일단 형태를 박아내는 건데, 소리의 형태를, 소리는 뭘 담고 있죠? 뜻을 담고 있으니까 소리의 뜻을 적용해서 힘을 해서 담아내다 라고 이제 보통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다 보면 similar가 아까 이거 figurative 용법에서 비유법이지 하나는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다고 그랬죠. 은유는 여기 나온 대로 메타포입니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메타피지컬한 그러한 말이고, 직유하는 것은 like나 as 뭐뭐 같아 뭐 이럴 때 그걸 뭐라고 하죠? simile를 잘 몰라도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은 facsimile 정도는 알 거예요. fact가 만들어내는 건데, 아까 make 할 때 하시면 파케레가 라틴어에서 만들다, make의 뜻이고, 파케레 영어 불어에서는 이제 faire가 돼서 faire로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모양이 비슷하면 뜻도 만들어내.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한 새떼끼리 또는 양떼끼리 같이 어울려 놀아 하고 유유상종할 때 이렇게 그러한 언학적인 현상을 유음굴곡이라고 해서 머릿속에 박아두시라고 제가 스탬프로 이렇게 줄여놨는데, 이게 앞대가리 이런 것들을 갖다 뭉쳐서 하나의 또 새로운 단어 만들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 예, 근데 동요를 시노님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요. 시노님. 이 님이 니무스 라틴어서 그리스어로서 이름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독일어든 드나메 그래서 이게 전부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이름이니까 동요가 되고 엔토니는 반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님은 님인데 무슨 님이냐? 이름이에요. 이름 명사를 말하죠. 이런 말 들었습니까? 아크로님. 아크로 하면 뭐 서울대에 있나?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아크로는 게 어디에 있는 광장을 원래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아테네에 뭐가 있는데, 뭘 세우는데? 파르테논 신전을 갖다 세우는 이 꼭대기에, 그리스는 이제 도시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시국가는 체제 시스템이니까 경찰 체제를 나타내서 폴리스가 되고 폴리짜이가 되는 것이고, 이 꼭대기 부분을 아크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크로는 일단은 뭘 나타내는 거 알 수 있어요? 하이 또는 하이어, 하이에스트.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단어는 금방 이제 떠오를 거예요. acrobat. 그렇죠? acrobat. 그러면 요걸 훨씬 모른다 그래도 이 아크로가 높은 데서 어떤 행동을 하다. acrobat. 이게 누구 같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bat. 이거 bat은 박쥐인데. 박쥐는 날짐승입니까? 들짐승입니까? 길짐승이니까 날짐승이다. 이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유명한 서커스단에 뭐 하는 사람? 이런 장치를 타이트로프라고 붙여서, 여기 우리 옛날에 그렇죠, 사당패에서 대표적인 것이 서커스단에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을 에크로베트라고 그래요. 근데 외줄만 타는 게 아니라 그네 타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이거 무슨 예사? 우리가 유음굴곡 하니까 그것도 예술이 기술이고 기술이 예술인 거 알아야 된다. 예술은 뭐라고 해요? 아트. 기술은요? 아트. 기술은 스킬인데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라틴 사상이고 전 세계 공통 코스모폴리탄 사상이니까 영어를 떠나서 아셔야 된다. 아르스 롱가 비타 브레비스. 브레비스는 브리핑 할 때처럼 briefly 잠깐 동안 짧다 short하다는 얘기고, 비타는 비타민, vital 살아있는 거, 생생한 생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말해요. 비타가 이제 인생을 말하고, 아르스는 롱가, 이게 서술어 형용사로, 롱은 그대로 롱이에요. 아르스가 뭐죠? art. 그러니까 이게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영어 실험, 이거는 라틴 영어로 쓴 사람들도 유식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풀었으면 art is long, 그 다음에 이 세마이콜론은 but, 그러니까 but을 써도 되지만 이거 대신 이렇게 쓰는 게 유식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life라고 했죠. 어떻게 써요? short. 우리말식으로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어떻게 번역하죠? 노인과 바다 하는 것은 나중에 20세기 후반에서 이렇게 고쳐서 발음한 거고, 한국식으로 하면 뭐예요? 바다와 노인. 우리 한국 사람 큰 걸 먼저 얘기합니다. 거기에 노인이 꽂혀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와 노인. 영어로는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이 먼저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번역한다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더라. 이게 누구라고? 유명한 닥터가 되겠습니다. 닥터가 딱 보면 이거 의사인데요. 의사. 원래 이게 박사란 말이죠. 박사는 학문적 기술의 최고봉 자리에 오른 사람을 박사라고 그러죠. 근데 박사 중에서 사람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학 박사, 메디컬 닥터의 중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원래는 지금은 번역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지만 이거는 예술이 아니라 원래 이걸 볼 때 의술은 길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기술이 사람 살리는 기술.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그 사람은 뭐 거의 신에 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사들을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선서할 때 나온 사람 히포크라테스의 남긴 말입니다. 즉 사람은 살리는 기술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허준의 동의보감처럼 계속 남아서 이어질 건데 내 인생도 얼마 못 가 죽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노래예요. 그래서 의술은 길지만 생은 짧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바꿔서 말하는 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표현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이거 알고 여기서 라틴 그리스에서는 게르만의 T가 이게 S가 T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옮기고. 자, 우리 비타민도 바이털이라든가, 비타라고 많이 쓰죠? 브레비스도 이게, 브리프할 때, 푸나 같은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아르슬란과 비타민에서는 여기서는 비동사 같은 말이, 라틴에서 있었지만, 라틴에서는 이럴 때, 의미도 없고 매우 없기 때문에 격언 같은 제에서 다 뺍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에서는 아르티슬롱에서 이걸 빼면 안 돼요. 이거 빼면 돼요. 이거 하나는 빼주는데 어느 걸 뺄까? 이걸 뺄까요? 여기서 이미 나왔으니까 이걸 빼는 거. 이런 걸 알자는 이게 이거 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하다는. 그러니까 앞에 알짜배기 뒤에 알짜배기를 비교할 때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뒤에선 쓰지 말자. 이런 걸 갭을 줬기 때문에 갭이라고 영어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않는데 별거 아니죠. 보면 저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개핑까지 잠깐 맛봤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격보나 목적어 나올 때 그걸 대비할 때 앞에 동사 한번 썼으면 뒤에는 쓰지 말자. 그게 문장체로 더 보기 훨씬 좋다. 그래야 우리가 좀 지식인이고 문화인이 쓰는 언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영어에서 씁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예술과 기술 뭐 같은 것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에크로베트라다는데 이 타이틀 외주타기라는 기술자 에크로베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형용사가 에크로베틱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에크로베틱스 이게 틱스하니까 많이 본 건데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갖다 빨리빨리 돌려봐야 돼요. 이 서커스 하는 사람들은 동작이나 머리가 확 돌아가겠죠. 안 그러면 다치고 죽으니까. 그럼 여러분 제일 머리 쓰기 좋은 공부가 뭡니까? 모든 학문의 원조가 먼저 그리스에서 mathematics. 이거 분명히 ice에다가 s 붙여서 이게 명사를 쓴 겁니다. 복수 형태가 됐다는 것은 이게 명사라는 거죠. 원래 이게 형용사죠. 지난번에 드라마라는 단어를 했는데 드라마에서 형용사가 되니까 dramatic 이란 말이 나왔어요. 드라마틱하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럼 이거는 드라마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가 됐죠. 드라마티컬? 왜 쓰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게 쓰니까 이게 사전 보면요 드라마티컬도 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뭐야? 얘는 아주 사전 귀탱이 알케익이 뭐야? 고에서는 썼다. 근데 현대에서는 이게 죽었다. 그 말이면 쓸 필요가 없다. 쓰면 오히려 영어 망친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왜냐면 이런 말들의 원래 형용사는 이퀄이 돼야 되는데 이거 공물어를 쳐주자. 그러니까 하나 공물어 있는 걸로 하나 둘 셋이니까 dramatic 이렇게 되는 거죠. dramatic. 네, 오케이. 그래서 dramatic에 s 붙여서 이거는 주로 주로 복수로 쓰는 익복수라고 그러는데 익복수예요. 익복수. mathematics 익복수니까 그럼 이거 복수겠네. 자, mathematics is가 맞아요. difficult for me.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맞대! 뜻은 전혀 틀리다 이거죠.
아주 잘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 좀, 드라마틱스는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말로 히스토리아닉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일상적인 단어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히스토리아닉의 형용사로는 연극 배우 같은 극적인, 즉, 뭐, 쉽게 해서 쇼를 하는, 자작극이나 쇼를 하는 그러한, 연기, 우리말식으로 하면 신파쇼. 신파쇼. 우리나라 그 연극, 서양 연극의 대표가 판소리 이후에 나오는 게 뭐죠? 일제시대에 들었던 무슨 극장? 청춘극장. 전부 티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티어터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티어터, 불안서식을 하면 이렇게 되고, 영용어는 이렇게 쓰고, 미국 영어는 이렇게 쓰죠. 그럼 이거의 형용사는 티어트릭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티어트릭을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theatrics. 오늘 공부할 핵심입니다. theatrics가 바로 극적인 표현법을 theatrics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른 theatrical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 theatrics나, dramatics나, histrionic이 배우에 대한 얘기거든요. histrionic. 자, 이게 다 뭐냐? 과장된 연기, 억지 춘향, 뭐, 생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발전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선수가, 다치지 않았는데 넘어지면 처음에서, 나 이거, 얘 페널티, 그건 뭐야? 할리우드 액션. 그런 걸 갖다가, 히스토리아닉스라고 합니다. 다른, 표준말로 이제 드라마틱스가 돼서, 드라마틱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근데, 매스매틱스는 뭐냐? 드라마틱스에서, 그럼 이게 단수가 돼요? 단수가 되면, 어떻게 할까? 단수는 안 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는 이게 당연히 되겠죠. P가 되거나, 아니면 U가 됩니다. 그러면 단수란 것은 셀 수 있다는 얘기고, 한계라는 뜻. 이건 단수를 못 쓰고, 쓴다 그러면 P 아니면 돼. 이게 뜻이 틀리다는 거죠. 드라마틱스는 일반적으로, 쇼, 막 보일러, 흥행을 위해서 남의 동정심을 살라고 막 움직이는, 아주 그러한 과장된 행동을 드라마틱스라고 하는데, 애기가,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 밥도 안 먹을 거야. 징징 짜고 그런 거 다 드라마틱스입니다. A boy known for his dramatics. 별것도 아닌데, 뭐, 엄마, 나 이거 100점 맞았어. 초등학교 다닐 때 남들 다 100점 주죠. 근데 저 혼자만 잘나서 이런 거 다 드라마틱스. 그렇죠. 용돈도 타려고 또는 관심을 얻으려고 생쇼를 하는 거, 드라마틱. 우리말로 억지 춘향 정도 됩니다. 춘향전도 드라마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런 행동 짓거리가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유일 때는 뭐냐? 이건 학술적인 거예요. 매스매틱스가 학술이죠? 그럼 학술일 때 매스매틱스는 뭐죠? 학문의 학문, 수학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마테마티카 그랬어요. 이거요, 여성어미죠. 마테마티카인데 영어되면서 형용사를 거쳐서 익복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식으로 안 하고 보통 단수인데, 동사는 단수인데, 셀 수 있는 단서가 못 쓰는 겁니다. 왜? 이게 수학인데, 수학은 어디까지가 수학이에요? 이게 참 까다로운 게 이런 겁니다. 수학 밑에 바탕이 되는 걸 뭐라 하냐면, arithmetic입니다. 역시, 이기 왔죠. 틱이 왔는데, 요거는 요자다. 산수예요, 산수. 근데 이거는, S가 있어요. 왜? 이게 이거보다는 훨씬 고단위로 응용돼서 복잡하니까. 속내가 복잡한, 얽히고 설킨 거를 X로 표시하는 겁니다. 산수나 수학이나 학문이니까 셀 수 있어요. 나 산수 1개 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uncountable. 그런데 드라마틱스는 아까 복수로서 억지 춘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짓거리 행동이 극적 행동, 신파적 행동을, 드라마틱스가 만약에 이와 같이 유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학문 계통이니까 뭐가 되죠? 연극학.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학술적으로 학문의 한 분야를 통틀어서 드라마틱스입니다. 극예술이라고 보통 운영해요. 극예술. 학문과 예술은 그 분야로 갈라져 있는 거고, 끝이 물건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드라마틱스는 그래서 극예술이고, 일반적으로 복수 써서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매스매틱스는 학술 예술이니까 이게 당연히 못 쓰는 게 맞는데 이거를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뜻은 완전히 틀려져 있어요. I can hardly follow your mathematics. 나는 너의 매스매틱스를 이해 못하겠어.
너 셈법을 이해 못하겠어 그러잖아요. 너 왜 그렇게 따져? 이건 내가 투자한 게 맞잖아. 너 더 줘야 돼 나한테 하고 서로 시비가 붙었을 때 누구누구 개인의 고유한 그러나 사회적으로 학계에서 공인되지 못하는 셈법, 그것을 somebody's mathematics, 이건 주로 어떤 심리를 나타내니까 소유권에 대한 소유격이 이기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오늘 이따 공부할 유명한 무슨 복수? 그렇습니다. 최대 복수입니다. 최대한 내가 땡겨야지. 그래서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복수 알고 나면 그냥 시장에서 상사할 때 미칠 일은 없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가 다 틀리더라. 근데 이걸 틀리다는 걸 사전 보고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알긴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면 이놈이 갖고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할 때 하나인데 이거 할 때는 왜 차이가 나와. 자기가 복수로만 알고 있던 사람은 유로 한 걸 이해 못하는 거야. 전공할 때 나 영국할 할 거야 하고 영어하고 치는데 드라마틱스가 유라는 걸 모르면 영어로서 이게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상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리스메틱은 단순하니까, 이건 자체로 유도한다. 여기까지 해서, 이것도 명사음을 씁니다. 어리스메틱. 자, 그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했을 걸 보고, 에크로베틱스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에크로베틱스는 아까, 여기 같은, 이거였으니까, 바로, 에크로벳, 고개사의 기술, 아까 학문과 예술과 기술은 같은 걸 했으니까, 그래서 고개술이 됩니다. 그러한, 고개술로서, 만약에 이게 학문이 되면 유가 되겠죠. 근데 이걸 서커스단에 그걸 갖다 학문을 좀 보통 취급 안 하니까 보통 그 사람의 엄청난, 재주인데, 다른 사람은 썸바리스고, 푸드워크라는 건 들어봤죠? 어떤 일을 기가 막히게 스킬풀하게 할 때, 스킬 대신에, 이게 썰렁한 말이니까, 이건 왜? 킬러의 본능을 그대로 그냥 나타내는 거니까, 스킬이 있으면 썰렁해요. 하다못해 테크놀로지를 테크닉스가 틀리지만 다 가려 쓰고 썸바리스 푸드워크 하면 그 사람의 민첩한 행동. 이거 뭐 할 때 쓰는 말이죠? 박싱에서 제일 중요한 푸드워크를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면 빠졌다가 옆으로 시고 이런 걸 갖다 푸드. 이때 이 워크 같은 건 원래 WFS로 이건 U가 W 됐죠? U고 이건 P라는 거죠. 그 문법을 가르쳐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you need to improve your mental acrobatics. 다른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gymnastics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짐이 체육관이잖아요. 그리스 김나지움, 스파르타의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는데, 그래서 독일어도 쓰고 영어도 불어 다 씁니다. gymnastics라서 그런 김나지움에서 하는 행동을 집합적으로 복수로 gymnastics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체조 같은 걸 말하죠. 기계체조. 그런데 그러니까 멘털 형용사, 이건 마인드의 형용사입니다. 마인달 안 하고 멘탈. 이거 원래 라틴어인데 영어에서는 명사만 이렇게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멘탈,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 뭐를 키워야 된다고? 그 사람 뭐가 빨라? 무슨 회전? 두뇌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 어법을 알고 응용했으면 영어가 재미있기도 하고 잊어먹지도 않고 응용이 되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그냥 익스가 무슨 제주 이런 건 알았는데 그런 거구나. 하긴 제주꾼 중에 제주꾼 동물이 배트죠. 뭐의 대표죠? 간신의 대표죠. 이서구와의 간신 대표인데 종교적으로는 뭐죠? 가롯 유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유다가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